이걸 입고 뛴다면 소중이가 보이겠는데? 미국 멀리뛰기 국가대표 타라 데이비스가 파리올림픽 유니폼을 보고 남긴 코멘트입니다. 지난 4월 나이키는 파리올림픽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미국 육상 유니폼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랫도리가 과감하게 파인 디자인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언론은 재빨리 우리에게 논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훤히 드러난 게 마치 수영복 같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수영복을 입고 달린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한 세기 전이라면 모를까. 여성이 운동을 하는 건 아름답지 않고 부적절하다.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탱이 한 말이죠. 20세기 초 사회는 여성에게 치열한 경쟁보다 정숙한 자태를 기대했습니다. 경기 복장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살갗이나 굴곡이 드러나면 안 됐습니다. 오로지 긴 소매 드레스여만 했죠. 금메달 개수가 국력을 상징하는 시대에 들어서야 여자 유니폼은 기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원단은 몸에 달라붙었고 열기와 땀을 배출하기 위해 살갗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나가 떨어졌는데요. 하의는 골반을 향해 파고들었고 브리프 형태를 띠기 시작했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패션 아이콘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는 브리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플로렌스가 88 올림픽 단거리 금메달을 휩쓸자 브리프 컷의 각도와 기록의 상관관계가 기정사실화됐죠. 이후 게이 디버스와 구엔 토론스 같은 미국 단거리 레전드들이 브리프를 따라 입고 올림픽을 휩쓸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롤모델의 복장을 따라했고 브리프는 여자 육상 유니폼의 스탠다드가 되었죠. 오늘날 러닝 브리프는 안 입은 것처럼 얇고 한 줌에 들어올 만큼 작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헷갈릴 정도로 과감하죠. 마치 속옷 같다고 할까요? 러닝 브리프는 비키니 브리프라고 불리곤 합니다. 빵 덩이를 감싼다고 해서 번허거라고도 하죠. 직관적인데 그래서 선정적이죠. 14살 딸을 둔 뉴욕의 한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캐런과 코니어는 버너거가 살갗과 곡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속옷을 입고 달리는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이 버너거를 착용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캐런은 버너거가 어린 학생을 성적 대상화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버너거를 금지하자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인기 육상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참여자 14,000명 중 90%가 압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버너거 금지 청원을 반대한다고 말이죠. 청원 대상이었던 뉴욕 서포 카운티 여학생들 10명 중 9명도 반바지 대신 버너거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200m 동메달리스트 가비 토마스와 장대 높이뛰기 금메달리스트 케이트 문은 땀 흘릴 때 옷이 몸에 달라붙는 게 싫어 버너거를 선호한다고 했죠. 100m 계주 메달리스트 디아이셔는 배를 드러내는 게 싫어 레오타드 스타일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선수가 골반을 드러내는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할리 브래드쇼는 허벅지와 골반을 노출하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하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올림픽에서 버너거 대신 컴프레션 셔츠를 입고 영국인 최초로 장대 높이뛰기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 취향과 신체 조건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니폼 스타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죠. 그러나 다수를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섹스는 팔린다. 대중문화의 흥행 공식입니다. 소비자 대부분이 남성인 스포츠 시장에서는 진리인 셈이죠. 남성 시청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을 텐데 그중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노출입니다. 20년 전 피파 회장 제프 블라터는 여자 축구가 관심을 끌려면 꽉 끼는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여자 선수들은 치마를 꼭 입어야 한다고 규정했죠. 관계자는 이 새로운 드레스 코드가 선수를 더욱 여성스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기업 스폰서를 끌어들일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었죠. 불과 3년 전까지 비치 핸드볼 여자 대표팀은 하의로 비키니 바텀만 입어야 했는데요. 국제 핸드볼 연맹은 당시 쇼츠를 입겠다는 노르웨이 대표팀에게 벌금을 부과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유니폼이 아닙니다. 선수들에게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수영복 입고 길거리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냥. 한 세기 전과 다를 바 없었죠. 선수가 아닌 협회가 복장을 결정했고
그 기준은 사회 통념에서 자본주의 논리로 대체되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카메라는 불편한 현실을 조명하기보다 오히려 주민했습니다. 2004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올림픽 비치발리볼 중계를 분석한 결과 여자 경기의 촬영 앵글 3분의 1 이상이 가슴과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비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 미국의 성평등 비영리 단체 더 레프리젠테이션 프로젝트가 발표한 올림픽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라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10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쿄올림픽 기간에 여자 선수를 은밀하게 촬영하는 사례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죠. 시선이 모일수록 광고 단가는 올라간다. 몇몇 미디어는 스포츠 본질보다 시장 논리에 충실했습니다. 카메라는 선수를 선정적으로 묘사했고 데스크는 이를 자극적으로 가공해 내보냈습니다. 안타까운 건 카메라 앵글은 단순히 피사체뿐만 아니라 내러티브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건데요. 경기보다 외모에 초점을 맞출수록 스포츠는 다양한 정서적 혜택을 얻을 기회에서 오로지 욕정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카메라는 선수 동선 대신 보상 회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내 쾌락에 적응했죠. 더 강한 게 필요했습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시선을 묶어놓을 수 있는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분열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선택합니다. 페이지가 열리면 곧바로 댓글창으로 향하곤 하죠. 의견을 골라보며 연대감을 느끼고 트롤링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좋아요를 누르며 영향력을 과시하죠. 분열과 혐오가 커질수록 댓글창에서 얻는 보상은 강렬해집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몇몇 미디어는 기꺼이 본질을 호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합니다. 중요 부위가 드러날 것 같다며 나이키를 비난했던 타라 데이비스는 실제 유니폼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 다르게 하이컷이 노골적이지 않다고도 했죠. KT문은 유니폼을 직접 입은 사진을 공유하며 마네킹이 컷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레오타드 스타일은 나이키가 제공하는 20개 넘는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을지 선택권은 선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했죠. 나이키는 이번 올림픽 유니폼을 선수들 목소리를 가장 많이 반영한 유니폼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 결과 선수들에게 역대 가장 많은 스타일 옵션이 제공되죠. 뿐만 아니라 경기날 선수들 요구에 섬세하고 기민하게 반응하기 위해 수선사가 파리에 동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키만 유별나게 구는 건 아닙니다. 아디다스, 아식스, 룰루레몬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가 공개한 키트를 보면 다양성과 여성 권익이 모두의 관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시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IOC는 2018년부터 성평등 미디어 지침을 발표하며 여자 스포츠를 향한 올바른 앵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인지 더 앵글이라는 캠페인은 여성이 스포츠에서 묘사되는 방식에 대한 담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어냈죠. 이처럼 여자 스포츠에 대한 인식과 선수 권익은 느리지만 진보하고 있습니다. 축하하고 성찰할 일이지 퇴보한다며 분노하고 탓할 사람을 찾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미디어는 마네킹 사진만을 노골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는 듯 말이죠.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 파였다고 생각했어요. 댓글창 분위기를 보고선 문제가 될 거라는 제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글로벌 스포츠 기업이 당당하게 공개한 것 치곤 너무 짧아 보였기 때문이죠. 생각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보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여자 유니폼을 재단했고 미디어가 어떻게 여자 선수를 비추었고 우리 도파민을 착취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논란의 사진이 나이키 보도자료가 아니었다는 것도 말이죠. 한눈 팔면 본능적으로 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능에 충실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다만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섹스가 여전히 팔리고 분열이 완판되는 시대, 우리가 눈들 곳은 카메라 앵글 너머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